13살 소녀의 노래에 회장이 깜짝 놀랐다. 무대 뒤편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조명이 켜지기 직전 사람들의 속삭임은 늘 그랬듯 한 방향으로 흘렀다. 13살 이래 노래는 잘한다던데? 그래도 오늘은 회장님까지 오셨다잖아. 그리고 그 소문은 곧장 한 사람의 이름으로 모였다. 빈예서. 그날 행사는 단순한 특별 무대가 아니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암호처럼 돌고 있던 말이 있었다. 오늘 무대가 끝나면 판이 뒤집힌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판이 뒤집히는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계약서 한 장이 밤의 공기를 갈라놓을 줄은. 1. 회장이 직접 온 이유. 단 하나의 조건. 그 회장은 원래 이런 자리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다. 한번 결정하면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도 설득하지도 않았다. 확신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런 그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능인지 확인하겠다. 좌석 맨 앞줄 중앙, 회장 옆에는 법무팀, 홍보팀, 그리고 보안팀까지 배치되어 있었다. 누가 봐도 이건 관람이 아니라 심사였다. 그리고 무대 뒤 대기실. 빈예서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살짝 떨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 떨림을 긴장이라고 불렀지만 가까이서 본 스태프는 다르게 말했다. 저 아이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 같았어요. 2. 노래가 시작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MC의 소개가 끝나고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첫 음이 나오자마자 관객석의 기류가 달라졌다. 그건 기교가 화려해서도 고음이 놀라워서도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정확하게 슬픔을 짚어냈기 때문이었다. 마치 오래된 편지 한 장을 펼치듯 한 단어 한 단어가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사람들을 붙잡았다. 첫 절이 끝났을 때 누군가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려 했다. 그 순간 회장 옆 보안팀이 조용히 손을 뻗어 막았다. 촬영 금지. 짧은 말이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의미하는 건 더 길었다. 이 무대는 기록물이 아니라 결정의 근거가 된다. 3. 회장이 놀란 건 노래가 아니었다. 후렴으로 넘어가는 순간 빈예서는 숨을 고르는 대신 더 낮게 내려앉았다. 마치 지금부터는 보여주겠다는 듯이. 관객석에서는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놀랍게도 회장이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앞줄은 다 들었다. 그리고 회장의 표정이 바뀌었다. 감탄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그날 회장이 놀란 건 노래의 실력 자체가 아니었다. 그가 놀란 것은 빈예서가 노래 중간에 가사를 바꿨다는 사실이었다. 관계자들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원래 대본에는 없던 문장이 흘러나왔다. 오늘은 누군가를 위한 무대가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데려오는 무대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그 한 문장이 오래된 기억의 문을 열어젖힌 것처럼. 4. 무대 뒤에서 들려온 20억 위 속삭임. 공연이 끝난 순간 객석은 폭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몇 초간 침묵이 있었다. 침묵이 더 무서운 법이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전에 먼저 숨을 삼켰다는 증거니까. 그때 무대 뒤 복도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걸어가며 말했다. 법무팀, 바로 준비해. 20억으로 가자. 스태프 하나가 순간적으로 웃음을 삼켰다. 말도 안 돼. 고작 한 곡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관계자가 고개를 저었다. 고작 한 곡이 아니라 그 한 곡이 만든 결과야. 오, 계약은 왜 20억이었나? 표면 아래의 진짜 이유. 20억 원 계약은 단순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더 현실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날의 계산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었다. 첫 번째 이유, 브랜드가 필요로 한 진짜 이야기. 그 기업은 최근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광고 문구를 믿지 않았고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가던 때였다.
그런데 빈에서의 목소리는 대본 없이도 사람을 믿게 만들었다. 그건 기업이 돈으로 사기 어려운 가치였다. 두 번째 이유, 보호라는 명목의 경쟁 차단. 업계는 냉정하다. 한 번 될 제목이 보이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달려든다. 그 과정에서 어린 아티스트는 흔들리기 쉽다. 20억이라는 금액은 조건이 아니라 벽이었다. 다른 곳이 쉽게 넘볼 수 없도록 단번에 판을 끝내는 벽. 세 번째 이유, 회장의 개인적 확신, 그리고 미안함.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회장이 비공개로 한 문장을 남겼기 때문이다. 저 아이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한 문장은 계약서의 숫자를 넘어서는 무게를 가졌다. 6. 진실이 밝혀진다. 회장이 찾던 목소리의 정체.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이다. 공연 후 회장은 빈예서를 따로 만났다. 기자도 카메라도 없었다. 단지 몇 명의 실무진만이 조용히 배석한 자리. 회장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아까 그 가사 누구에게 배운 거니? 빈예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예상 밖의 대답을 했다. 아무에게도요. 그 문장은 제가 어릴 때부터 속으로만 하던 말이에요. 오늘은 그냥 나왔어요. 그 순간 회장은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아주 낮게 누구도 기록하지 못할 목소리로 말했다. 그 문장,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했던 말과 똑같구나. 실무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회장의 개인사는 비밀이었다. 그런데 그날 회장이 처음으로 균열을 보였다. 며칠 뒤 업계에 소문이 퍼졌다. 회장이 그 노래를 듣고 계약한 이유는 실력이 아니라 어떤 약속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정제는 공식 발표문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다만 계약서의 부속 합의서에 아주 단단한 문장들이 박혀 있었다. 학업 보장, 휴식 및 치료, 심리, 건강, 지원, 과도한 스케줄 금지, 수익 구조의 투명 공개, 보호자 및 전문 매니지먼트 동행 의무.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20억은 단순한 계약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아이를 상품으로 소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이 목소리를 지키겠다는 방패였다. 7. 마지막 장면.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빈예서가 한 말. 사인 직전. 빈예서는 펜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회장과 실무진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만약 제가 앞으로 노래를 못하게 되는 날이 와도 그때도 저는 괜찮은 건가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구도 그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때 회장이 답했다. 노래는 네가 선택할 때만 의미가 있다. 네가 멈추고 싶다면 멈춰도 된다. 우리는 그 선택을 지켜줄 거다. 빈예서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펜 끝이 계약서 위에 닿았다. 사인은 작고 또렷했다. 마치 누군가의 삶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결정되는 순간처럼.